네, 이번에는 전문가의 심도 깊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화투자증권의 박성현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드라기 효과에 이어서 이제는 이번 주 버냉키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드라기 총재의 그 OMT, 즉, S&P 시즌 2가 위험 확대론자들에게 대한 일종의 중앙은행의 경고, 이것이었다면, 버냉키 의장의 이번 조치는 그 리세션, 즉, 경기 침체론자들에 대한 어떤 경고가 되겠죠. 즉, 그 위험 완화와 또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어떤 컨비네이션 카드를 양대은행이 꺼내든 것이 되겠는데요. 두 주체 모두 그 머니 프린팅, 즉,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일단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에 대항하기 힘든, 바꿔 말해서 랠리가 연장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랠리가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난 1, 2월과 같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유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난 초반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 장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변동성 장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더 옳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LTR이라고 하는 초과 유동성이 지급이 되었지만 유로 베이스라고 하는 좀 딜 레버리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존,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성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안정적인 존에서의 통화의 공급이 될 겁니다. 바로 미국의 달러가 되겠죠. 물론 아직은 시장이 좀 변동성 장세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수를 여기까지 올린 것은 실체가 없는 어떤 기대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대감의 대상이 틀립니다. 단순히 위험 완화라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호재가 나온 것에 대한 환호라기보다는 바로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시점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실제로 그 유동성의 공급, 즉 연준의 그 QE3는 바로 내일부터 모기지 매입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대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그 뒤에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스텝을 차근차근 밟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 2월에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도 유동성 장세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동성 장세로 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근데 일단 이렇게 QE3라든지 그리고 유럽의 OMT라든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만 그 이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좀 부작용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타이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부작용을 지금 걱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니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각자의 그런 카드를 꺼내놓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움츠리고 또 여기에 순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뒤의 결과에 대한 어떤 고민은 조금 더 뒤로 이연을 하는 것이 맞다. 즉 타이밍에 대한 판단이고요. 두 번째, 이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팩트, 지난 QE2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되겠죠.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어떤 경기의 방향성은 제공해주지 못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나 상품 가격의 변동성만 키웠다는 부분일 것이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라는 우려가 되겠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부진의 정도를 보면 어찌 보면 QE 때보다 지금이 좀 더 심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몇 가지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G1, 즉 미국의 그 딜 레버리지, 어떤 부채의 어떤 그 부채를 줄이는 그러한 그 속도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이런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그때와 틀린 점이 되겠고, 두 번째는 그 중앙은행의 그 어떤 부양 정책이 좀 더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그 새로운 방법을 내놓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적절한 불태화를 하고 있죠. 세 번째, 그 QE 때보다 오히려 강화된 어떤 경기 침체의 우려가 역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조금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그 달러 약세 기조가 먼저 펼쳐질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위험 자산과 또 이머징 마켓에는 좋은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자극할 것인가 뭐 이게 중요한데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는 오히려 유가를 비롯한 상품 가격의 상승이 어느 정도는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경로도 지난번에 비해서는 완만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우리나라나 이머징 마켓의 매력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9월 하순부터 머니 무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0월에는 좀 더 완연한 유동성 랠리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화투자증권의 박성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삼성경제연구원의 박현수 박사 연결해서 자세한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이번 QE3가 기존의 QE와 다른 점이 부양 정책이 진화했고 인플레 압력이 억제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예. 박사님께서는 어떤 점이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를 하세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FRB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보면 그 버냉키 의장이 계속 주장해 왔지만은 지금 현재도 통화정책은 상당히 경기 부양적인 완화적인 기조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실업률이나 고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최근에 미국 경제 성장세의 둔화 그리고 재정 쪽에서의 어떤 문제, 재정 절벽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FRB가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또 이미 완화적이었지만은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는 배경은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된 물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2% 미만인데 특히 이번 FOMC 회의에서도 중기 물가 상승률은 2% 이하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좀 더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하더라도 물가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제 크게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시각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근데 그걸 좀 더 밑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신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FRB의 정책 스탠스를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경제 예. 상황 중에서도 고실업률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러한 고실업률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MBS 매입 등 그리고 적절한 정책 수단을 계속해서 동원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예. 했는데요. 이번 조치가 그렇다면 실업률을 내리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2011년 하반기에 좀 빠르게 하락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8% 이하, 8%에서 8.3% 이 수준에서 거의 정체된 상태죠. 지난 8월달 실업률도 8.1%가 나와서 2009년 2월 이후로 43개월째 8% 이상에 머물고 있고, 그다음에 구직 포기자가 증가하는 문제들, 그만큼 이제 고용 시장이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이 고용을 개선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에서 투자가 늘어난다든가 그리고 제조업에서 투자가 늘기 위해서는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QE3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는 이 QE3가 소비 진작 혹은 투자 진작 효과를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QE3에 대해서 버냉키 의장이 평가할 때는 GDP를 약 3% 정도 올리고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 그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게다가 두 차례의 QE가 시행되는 동안에도 금융시장 안정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지만 실물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버냉키 의장 자신도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여건들을 판단해 볼 때 실업률이 이번 통화정책의 효과로 빠르게 하락하는 걸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FOMC 회의에서도 내년 실업률 전망을 약 7.6 내지 7.9%로 전망을 했으니까 올해에 비해서 소폭 낮아지지만
그것이 이제 가시적인 아주 그 본격적인 개선이라고 보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의 빠른 개선 혹은 회복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준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그 상당히 적극적인 그 무제한의 채권 매입 계획을 발표했으니까 이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모기 채권을 매월 한 400억 달러 정도 매입한다는 건데 기존에 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원리금의 재투자 정책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매월 한 85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1조 달러에 가까운 그런 채권 매입인데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인 정책을 당장 시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정책들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제 궤도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추가적으로 국채를 더 매입한다든가 한 그런 정책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초과 지준에 대한 초과 지준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리를 낮추는 그런 수단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경기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민간 부분에 취약한 펀드멘탈 그리고 내년 초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재정 긴축에 따른 충격 이런 충격들을 지금 현재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흡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좀 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FRB는 최소한 내년 초반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조치 없이 지금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수행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경제연구원의 박현수 박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